예, 저희 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을 우소도 홍장표 예비 후보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탈당 선언을 하셨는데 그 탈당을 하시게 된 그 배경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당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안산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31살 청년 나이에 입문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안산 지역은 뭐 택시 기사를 하더라도 어디니 찾아갈 수 있고 안산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위해서도 당직자와 또한 당원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거의 뭐 2달 가까이 정말 신발이 정말 다 닳도록 열심히 뛰고 많은 주민을 만났는데 공천의 결과가 저를 포함한 경선이 아니고 제일 강력한 후보 있죠. 말하자면 이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탈락을 시키고 오히려 이제는 본인들이 약한 사람을 넣어가지고 맞춤형 이런 공천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저 자신보다도 안산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경선 결과에 제가 이제 포함을 시켜주지 않았고 안산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탈당을 해서 안산 시민들에게 성적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서운한 분도 많으셨는데, 그다음 앞전에 보도자료 보니까는 그 중앙당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좀 많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당 공갈이 워낙 이제 단절이 돼 있었죠. 거의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이런 과정인데 이번 공천은 정말 안산 시민을 위한 공천, 국민의 힘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어떤 개인을 위한 그런 공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그 우려를 증명하듯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여쭤보겠는데, 이제 최근 그 모모 신문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와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 당연하죠. 예. 이번 저희가 이제 반월 신문을 고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반월 신문에 이제 말하자면 사주하고 그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공천받은 서정현 후보하고는 그 장인과 사위 사이죠. 이런 과정에 신문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곳에 일정하게 이렇게 배부가 되거나 일정한 부수를 이렇게 배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이제는 대량으로 이제는 서정현 후보에 유리한 기사가 아마 그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가지고 이제는 들어오지 않는 예술인 아파트, 성경 아파트에 배포되기 시작해서 아마 안산 그 저녁에 배포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산 선관위에 신고하니까 안산 선관위는 그 고발을 가지고 이거는 선거법 95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그 힘든 싸움에서 친박 연대를 해서 승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번에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과거로 돌아가자면 뭐 제가 이제 우리가 뭐 안산의 지역에 있는 지방 정치인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뭐 백이라든가 말하자면 이제 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말 개척자의 정신으로 제가 선거에 이렇게 임하고 또 정치인이 되었죠. 31살에 이제는 전문성 가지고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당시도 제가 이제는 2008년도에도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이었죠. 그때도 제가 이제는 열심히 해오고 당직자와 함께 이제 5년 일체가 되어 있었는데도 엉뚱하게 당에서는 이제 낙하산 공천을 한 거죠. 그 바람에 안산 시민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이건 아니다. 안산을 이건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제가 이제는 2008년도에 친박 연대로다. 기호 6번을 달고 제가 이제는 그 당시 이제는 민주당, 그 당시 이제는 자유한국당 하는 이런 후보들을 다 물리치고 제가 당당하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제가 이제는 그런 친박연대 후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선됐는데 이번 역시도 이제는 당에 저희가 이제는 지방정치인이라 이 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산 시민들을 무시하고 이번 역시도 또한 이제 공천에서 제가 이제 탈락을 했는데 아마 이번 선거는 2008년도보다 더 말하자면 이제는 단단해지고 있죠. 또 많이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많이 쌓지 않습니까? 안산 시민을 많이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살아온 곳이기 때문에 제 지역에 이제는 일동, 이동, 성포동, 월피동, 또 안산동, 중앙동, 고잔동, 호수동까지 있죠. 제가 익히 잘 아는 곳입니다. 또한 이미 안산 시민의 60%가 제 지역구 주민의 60%가 저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저를 알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지지할 것이고 저를 모르는 사람은 보수에 가까운 사람은 이제 국힘을 찍겠죠.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무소속 출마하면은 저를 그동안 지지했던 분들, 성원했던 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기존에 이제는 비례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를 지지하면 이번 선거는 있죠. 압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민주당의 이제는 김현 후보가 안산에 누구를 알겠습니까? 많은 지역도 잘 모르지만 사람도 잘 모를 겁니다. 선거 때만 왔다 가는 그런 후보였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서정현 후보는 불과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도 경기도의원 지냈지만 경기도의원 2년하고 안산의 실정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본인이 이제 있던 지역구뿐만 아니라 저희 상록구는 있죠. 전혀 사람도 실질적으로 또한 지역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산 시민들이 정말 안산을 아끼고 안산을 사랑한다면은 그 두 분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안산을 그동안 30년 가까이 봉사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아마 이제는 당당한 표를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적을 낳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산 시민을 믿습니다, 저는. 앞부분은 좀 답변이 좀 짧으셔서 이제 그 질문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네네. 우리 후보님은 뭐 시의원 3선에 도의원 한 번 하시고 또 국회의원에 당협위원장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안산의 그 변화상들을 많이 보시고 또 도시공학 또 전문가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책도 그동안에 많이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 정책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 안산에 꼭 필요하다. 이것만큼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그 정책 하나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정책보다도 이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는 안산 시민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제가 이제 홍보물도 기획하다가 나왔지만은 그 남들이 갖지 못하는 제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도시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계획이죠.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또한 구도심에 대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거죠. 뉴타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이런 것의 전문가죠. 일반적인 사람이 신도시를 만드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주식회사 대기업인 이제 한양그룹 한양엔지니어링, 한라그룹 한라중공업, 그리고 안산에 제가 이제 설계사무실 운영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토목, 건축, 설비, 전기, 가스, 위험물까지 있죠. 소방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이제 자랑하자면 대통령 선거 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런 에너지를 제가 제공하고도 이제 공천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많죠. 첫째는 제가 제안한 공약 4가지가 채택이 됐던 거죠. 첫 번째는 재건축에 있어서 남들은 이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런 아이디어였죠. 재건축은 이제 법에 이제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하지만 그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은 50년 가까이 갑니다. 그럼 법이 30년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밀 구조 안전 진단에 D등급을 받아야 돼. 아주 낮은 등급을. 근데 그걸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밀 구조 안전 진단을 완전히 격파해가지고 면제하고 설비 노후도,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수도가 노후되잖아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주차장까지 있죠. 이게 상당히 이제 부실한 거죠. 노후되니까. 이 노후된 것을 이제 설비 노후도만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자. 이게 받아들여진 거죠. 결론적으로 민주당도 완화한다. 국민의힘도 완화한다래요. 제가 이제는
국민의힘의 대선 캠프에 원희룡 제가 이제 본부장을 만나가지고 이러면 누가 찍느냐? 이거는 정밀 구조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설비도 5도 원을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면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국민들이 새 집에 사는 이런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재건축도 제 법안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아마 국민의당의 그게 1호의 공약으로 아마 진행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제가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4호선 전철이 지금 이제 상록수역에서 안산역까지를 지하화하자고 그랬어. 지하화. 이 지하화하는 부분도 누군도 모르죠. 하지만 전철이 이게 지상으로 돼 있잖아요. 예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냐면 그 지상으로 지나게 된 소음, 먼지, 응? 비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가 단절되어서 도시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도시의 동질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철을 지하함으로 인해서 상부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주상복합, 문화, 복지, 체육, 운동장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제는 도시를 재생시키자. 그래서 이제 상록수역에서 안산역까지를 대통령 공약으로다가 이제 지하화를 추진했던 거예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서울서 인천 그렇잖아요. 서울서 수원까지 그리고 이제 안산도 마찬가지로 상록수역에서 이제는 안산역까지가 지하화되는 거죠. 이 공약이 이제는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제안한 거죠. 누가 감히 기존의 전철을 지하로 낮춘다고 했겠습니까? 이건 제가 도시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죠. 안산시 말하자면 이제는 이 4호선 전철이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던 도시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안산시를 말하자면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이제는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 말하자면 이제 유럽이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압니다. 근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는 다 임대부 토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이게 이제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분양하는 토지는 임대 토지가 없습니다. 이게 이 국가가 분양하는 토지는 계속 국가가 오히려 임대를 해가지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해야 되는데 국가는 오로지 땅을 개발해서 토지 LH 공사라든가 옛날에 수자원공사가 땅 장사만 하는 거예요. 국민의 불만이 상당히 크죠.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서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개발해서 있죠.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죠, 국가가. 이거 하지 말자. 주택은 이걸 하더라도 공장 부지만큼은 임대부 공장 부지를 만들자. 땅값 만드는 임대부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30년, 50년, 100년 임대하면 있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유턴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그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학생 졸업자에 취직할 수 있는 하나의 뭐냐면 인력은 거의 60%밖에 안 돼요. 그럼 40%가 놀고 있는 거야.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어도 그렇잖아요. 3대 업종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러기 위해서 뭐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산에 있는 대부도 있죠. 이 대부도에 대한 이 시효 관계가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60배만 한 4,200만 평이에요. 여기 2천만 평이 거의 30년 동안 있죠.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 시효에 대한 이 수천만 평에다가 임대부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응? 자,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제2의 경제 도약,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이제는 청년을 위한 이런 정책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였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죠. 이게 주차장도 땅값 안 드는 주차장을 만들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100평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있죠. 땅값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전체 주차 10면을 만드는데 예산이 거의 15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차장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땅값 안 드는 주차장을 만드는 제가 그런 제안을 했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는 공원에 있는 지하 주차장, 그죠? 주택가 주변에 공원이 다 있습니다. 공원의 지하 주차장,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는 강남도 실시했습니다. 이제 학교 운동장 있죠. 학교 운동장도 다 공공지 아닙니까? 그 지하 주차장. 그리고 지금 있는 화랑천과 화정천과 안산천 있죠. 이 개천이 길지 않습니까? 이곳에 말하자면 이제 테라스형 주차장 있죠. 우리가 발코니형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그거 아니면 이제 일부 다중이 많은 곳이죠. 교회 같은 앞에는 아치형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아치형으로 돔을 만드는 거죠. 그럼 하부는 체육시설이 생기고 상부는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뭐냐면요. 주차장도 땅값 만드는 주차장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그런 부분도 채택이 돼가지고 뭐 채택이라기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땅값 만드는 주차장을 만들자는 걸 제안해서 그 부분도 역시 이제는 채택이 돼가지고 전면적으로 공약 발표가 됐던 사항이죠. 이렇게 이제는 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있죠. 이런 좋은 정책을 내놨는데도 있죠. 응? 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천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한탄스러운 거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신을 평가하기 뭐하지만은 저희는 인재 영입이라는 있죠. 그런 사람의 사실은요. 응? 지금에 있는 뭐 정치인들 뭐 알겠습니까 지금? 응?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안산 시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있죠. 민생을 다룰 수가 없어요. 정부 매일 나와서 민생 정책 거지만 알고 민생을 다뤄야죠. 저는 이러한 하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만약의 경우에 이제 출마하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안산은 인구와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안산 시민의 젖줄이죠. 말하자면 있죠. 여기가 바로 먹거리가 있는 곳인데 이게 지금 슬럼화 됐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그때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어요? 수도권 규제 정책을 쓴 거죠. 수도권 정비 규제법과, 응?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제 그러한 지방 분권 이런 걸 만들면서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하면은 세금을 같은 거 면제부 주는 거예요. 법인세를 면제하는 거죠.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반월공단에 있는 백인 기업체 이상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방세를 면제하고 많은 혜택을 주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은 거의 있죠. 백인 이상 기업체가 반수 이상이 다 떠나간 거죠. 그 공단은 말하자면 도시 용어상으로 공화가 된 거죠.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는 죽어가고 있고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 대안이 바로 이제는 임대부 공장 부지를 우리 이제 안산에 대부도 관계에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이 경제를 살리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인구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 도시의 성장 요인은 제가 이제 대학 때 논문도 썼지만은 성장 요인은 인구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인구가 많아야지만이 지역에 모든 여건이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안산의 인구는 제가 정치할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과 같은 경우는 2015년도만 하더라도 인구가 거의 80만에 육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62만, 63만이에요.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바로 정치인들하고 시장이죠.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하는 곳에는 반드시 신도시가 선행돼야 돼요. 신도시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재건축을 하면은 안산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비산이 있죠. 화성에 있는 세솔동으로 700만 원짜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800만 원짜리 어디로 가냐면 이 백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 능곡 쪽으로 가죠. 이제 시흥시. 안산의 인구가 거의 세솔동의 인구는 안산시 인구가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105지구도요. 그래서 안산의 인구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도 4개에서 3개로 줄었잖아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이제는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시가 말하자면 이제 장상 신도시. 이것도 제가 10년 전에 제 선거공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제가 선견 지명에 의해서 10년 전에 제안했던 것이죠.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단지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길 신도시, 지금에 있는 신길 온천역 앞에 신길 신도시, 앞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사 신도시, 사사동, 그 다음에 반월 신도시, 그리고 본호 신도시, 그리고 대부 신도시,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원시동의 앞에 있는 안산역 뒤에 있는 신길 쪽에 있죠. 다시 거기에 이제 벤처 단지가 만들어진다면은 안산의 인구는 6, 7개 단지가 만들어지면 5만 명만 잡아도 있죠. 57이 35. 30만 명 이상이 안산에 유입되는 거죠. 이러면 기존에는 60만 명, 100만 도시가 되어야지만이 안산시가 자급자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제 첫째는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대부 공장 부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대부도에다. 두 번째는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를 이제는 100만 인구를 끌어올려야지만이 안산시가 100만 미래도시, 정말 안산 특례시로 가는데 그 초석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우리 안산이 갖고 있는 문제, 주거 문제, 주차장 문제, 또 공장 활성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듯한 그런 그렇죠. 제가 시장이었으면은 제가 국회의원 했으면 있죠. 제가 이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큼 안산에 관심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뭐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만큼 안산에 진짜 사람 많이 하는 사람 거의 드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핸드폰에도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를 제가 이름을 저장하고 있죠. 응?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제 6개 동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이 50분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들어온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노인의 어른 경로당 회장님들이 거의 40명입니다. 하여튼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은 다 이름까지 얼굴까지 알아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출마하는데도 다 서명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같이 뭐 그러시면서 이제 각 동에도 제가 이제 뭐 통장이 누군지 알겠어요. 통장,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체육계, 방범대 이렇게까지 있죠. 이게 무슨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출마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농민을 비유하자면은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우리 신토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그죠?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몸에 맞듯이 우리 지역에 자란 정치인이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잘 알아서 이제는 이 정치 발전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공심위원들이 있죠. 말하자면 이거는 사심과 이런 데야말로 눈이 멀어가지고 올바른 공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도 뭐 경선에 넣거나 아니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달란트가 없으면 벌써 정치 포기했을 겁니다. 저거 어떻게 나름대로 안산의 정치인들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것은 진짜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그런 직업을 누가 가질 수 없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국회 가더라도 있죠. 가장 공직자들이 무서워하죠. 응? 제가 그런 정치를 해왔는데 아무튼 뭐 전문성을 잘 살려서 안산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꼭 함께하고 싶고 저에 대한 바람이 또 안산 시민에 대한 바람이 저랑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하신 말씀에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짧게 네네. 또 독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선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곳에 가거나 어디에 있어도 이제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그 정약용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제 억강부약이라는 이런 용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강자한테는 제가 강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약자한테는 약한 스타일. 시민들은 제가 인정을 받죠. 지난번에도 무섭다고 당선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제는 선택할 거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는 그 강자한테는 강한 거, 공직자한테는 제가 엄격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공직자가 엄격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인기는 없지만 시민들은 인기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말하자면 안산 시민이 저에게 그런 바람을 선택해 준다면 안산 시민이 원하는 그런 도시, 제가 원하는 도시를 꼭 만들어 가지고 안산 시민들이 후배들에게 안산에 태어난 제 후배들에게 꼭 그래서 물려주고 이제 앞으로 안산 정치인들은 안산에서 태어난 있죠.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정치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안산이
우리 안산에 태어난 1세들이 거의 나이가 거의 40이 넘었어요, 이제요. 이런 사람들 후배들이 정치해야죠. 이곳에서 보고 듣고 잘하지 못한 외지인들이 있죠. 경상도에서, 뭐 호남에서 와서 정치한다는 것은 안산의 기존에 대한 이런 도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안산 시민들이 안산을 잘 알고 있는 홍장표에게 안산이 청년 후배들이 저한테 많은 득표를 아마 듬뿍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